간단하게 하시는 게 힘들어 주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지난 1년 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산은 그동안에 시민들이 열망하는 것인데 지역 발전이라는 지역 발전보다 더 시민들이 간접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안정시키는 지역사회가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벽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많았었는데 안정과 통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저희들이 이제 잘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가운데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민감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조용한데 시장이 이런 흐름에 많은 거야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 시간 조용해서 좋다. 조용한 가운데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어서 정말 변화가 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것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전국적인 신뢰를 이제 보내준 것, 지난 선거 때 보여준 그 열기에 더해가지고 계속 신뢰를 보내주는 게 큰 힘이 되었고, 그 핵심은 우리 월드 재단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협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에 이제 순간순간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오는데 그때 이제 언론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파괴가 다르잖아요. 우리도 그동안에 하여튼 크고 작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척도를 해주시고 또 시정을 해서 입을 다물 때는 다물어주시고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될 때는 해주시고 적절하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정말 기자단 여러분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전화를 못 드립니다만은 항상 그 마음은 제가 가지고 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격식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간단 정식으로 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 프레이트하는 방식으로 하고 더 좋은 자연스러운 사람을 체득하고 그런 자리로 이제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내가 일일이 브리핑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또 보도자료로 저희도 정리해서 또 미리 보내드렸어요. 그것을 다시 설명드리는 것은 중복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갖기 위해서 바로 그냥 본론을 부탁하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또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기억을 나누시면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시장님, 네. 어저께 원희룡 국토부 장관 다녀왔잖아요. 예. 회장님 만나셨을 텐데 지역 현안 건이 있었을 거로 생각했는데 혹시 유의미한 대화 같은 거 같다면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제 저희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산업설, 식품 클러스터하고 완전 한산까지 연결되는 산업선을 이번에는 꼭 좀 반영을 해주십사. 사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후보 사업으로 들어있어요. 지난번에 그 계획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여튼 끝에 결국 후보 사업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빠졌는데 이번에는 수요가 넘치게 지금 그 라인에 식품 클러스터 2단계가 좀 새로 들어섰죠. 또 수소산단이 들어섰죠. 그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거의 확신을 하실 것 같고 거기서도 뭐 확답은 뭐 할 수 없는 자리지만은 이번에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또 유의미한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뭐였지 또 하나는 교통안전처음센터 관련해서 기계로 크지. 그것은 좀 마이너한 것이라 교통안전체험센터가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국가공무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부지는 우리 시에서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15에 시에서 제공하고 20년간 장기 임대한 다음에 20년 후에 이제 국가에서 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지에 보니까 70%는 사유지라고 우리가 다 매일 가능한데 30%는 시유지더라고요. 아니 국유지. 근데 국유지를 우리가 샀다가 20년에 투입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낭비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관리전환을 시켜서 그 국유지를 그 사업 국토부한테 관리전환 해주면은 그러면 국토부가 확보를 하고 나머지 70%만 시에 제공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굉장히 그것은 합리적이고 누구든지 그 얘기를 들으면 뭐 그럴싸하다 하는데 실무자 밑에 내려가면 이제 규정 따지고 좀 거기서 이제 맥혀 있는 거예요. 맥혀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잘 될 걸로 거기서 확답을 이제 어제는 그 하는 듣는 그런 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뭐 많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세히 안 드리겠습니다. 그 산업성 문제는 이번에는 두고 같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성이 중요한 것이 식품 클러스터 2단계는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거잖아요. 1단계는 저희들이 이제 조성을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산업 공장이 머물렀지만 문제는 세계화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산업선을 통해서 군산 신공항까지 직접 철도를 통해서 직접 소구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항만 신고가 아니고 신항만으로 통해서 이제 계획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런 입주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물류 비용이 지금도 물류 비용 때문에 막 고통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되게 다 부산항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부산항 가는 그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산업선 그걸 보고 들어왔는데 왜 산업선도 안 되냐 이렇게 막 하소해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기업들 그걸 산업선에 두면은 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꼭 돼야 될 것인데 그것은 이번에 아마 1순위에 있을 것 같아요. 한센인 요양병원이 여기까지 다 갔죠. 예. 복지부에서 약간 미온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선택하고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센인 요양병원은 이제 그 복지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한센인들이 점차 줄어드는데 그럼 줄어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놔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립으로 그러니까 국립대학은 지금 우리 만든 것은 시립으로 전환을 해서 일반 시민들을 받겠다. 그거는 요양병원인데 요양병원은 뭐 지금은 이제 한센인들이 일반 요양병원을 가요. 근데 그분들이 눈치 보이라고 제대로 이제 그 치료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괜히 또 상대방이 뭐 꺼리기도 하지만 꺼리지 않게 해도 또 그런 눈치를 보이라고. 그래서 한센인 그 병원은 꼭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 우리가 지금 한센인들을 한 50년, 60년, 70년 돼가는데 격리를 시켜버렸잖아요. 사회에서. 인권상으로 봤을 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인권들을 완전히 철저히 짓밟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한 줄로 격리를 했고 격리를 한 것,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한 것이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물론 뭐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인권을 갖다 주겠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노후에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국가에 그걸 물품만 터주면은 주감당은 시가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거기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지금 일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걸 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또 나중에 이제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수명을 다 했더라도 시립으로 전환하면 치매병원이나 이런 거 그건 올라오고 있잖아요. 역으로 거기에 또 들어가기를 꺼리는 일반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리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그분들 지금도 사실은 같이 다니기를 하죠. 현재도 같이 다니는데 이제 그 환자들 남아있는 한 뭐 일반 환자들이 안 갈 것이냐 다 이제 그 말씀이시죠. 그것은 이제 적절히 이제 분리도 하고 뭐 저희들이 잘 대책을 해야 되겠죠. 인선 대책을 해야 되고 그런 건데 그분들이 사실은 다 이제 음성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심지어는 몸도 조금 뭐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인식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나병이라는 것이 역사 발생 초기부터 이게 불치병으로 이렇게 악명 높은 병이에요. 그게 그런 병인데 지금은 이제 새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이미 양성 사람들은 소속도에 다 격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쨌든 치료를 하고 하고 계신 것이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음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수시로 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입견이 따르면 그렇게 어려울 것은 아니고 그것은 지금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먼저 1주년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부산시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 보고 착수 보고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뭐 어제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은 공공기관 유치 이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배치하는 것들이 무기한 연기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부송 2기구 쪽 서희 개발에서 공원 개발 이런 쪽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부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 네. 첫 번째 공공기관 그 유치가 무기한 연기가 아니고 기간 안정시가 무기한 말 맞네요. 총선 아마 이후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진작은 가지 않습니까? 왜 이루어졌는지는. 예, 하여튼 그 하는 것은 확실한데 다만 이제 시기를 끝난 이유로 약간 한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뭐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관인당은 그것보다도 제2혁신도시 익산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신규 혁신도시 조성하는 것을 정부 방침이 허용을 한 거냐. 사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은 깊은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신규 혁신도시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 분산해서 각 지역에, 유리한 지역에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부 그 방침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걱정되는 것은 익산으로 다 오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도 또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해요. 저희들이 어쨌든 제2혁신도시를 익산에다 하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주도적으로 익산을 다 올 수 있게 저희들이 치밀한 전략, 6년까지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전주가 꼭 필요로 하는 금융 공기업들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아마 전략부터 차원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양보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 전략부터 전체가 잘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익산으로 바꿀 거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분위기를 있고요. 부속 2지구는 지금 서희가 그것을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미 보상을 하고 이미 절차 사업을 많이 지정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중단해버리면은 이제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후보자 다른 대체 기업을 찾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한 2개 정도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 중 하나를 우리가 아마 6월 말까지 설명 기간 연장을 해놨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됐길래 몇 달을 더 연장을 했거든요. 기간을. 그 기간 내에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지난 1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송사 차원에서 심각하게 좀 관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1년을 지나면서 성과가 있었다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또한 또 3년이 좀 중요하니까 3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어느 정도 딱 가버렸는데 아마 뭐 재판하다 보니까 다 같지 않냐 그 말씀 뭐 허술한 것 같은데 뭐 재판하는 것은 뭐 그것은 재판 법원 검찰이 밝힌 것이 우리 할 일을 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이제 사필 규제가 아니니까 제대로 당연히 접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뭐 이거 무결한 아니고 일단 기소가 됐으면은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런 거고요. 이제 앞으로 3년 남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하루하루가 저는 굉장히
그 시한부 선거받는 같이 하루하루가 저는 소중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번 아무리 보면 다 하면 되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날짜가 소외됐잖아요. 이 하루하루가 정말 시한부 인생 받는 사람 같아가지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싶어서 매일 그것을 제가 점검을 하고 우리 간부들 각각 많이 해서 해나가는데 다행히 우리 공무원들이 잘 따라주고 있어요. 이제 지난 7년 동안 호흡을 맞춰가지고 아주 호흡이 잘 맞아서 사실 지금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 이제 의사가 전달될 정도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그동안 제가 허구를 했던 일은 아마 거의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뭐 불가피한 경우 뭐 한두 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거의 다 마무리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꼭 해야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 성장 동력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업도 있잖아요. 그걸 지금 시작을 해놓지 않으면은 그만큼 지역이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내 임기간 확인 마무리는 모르지만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수변도시사업이랄지 제5산단이랄지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시작을 안 해놔버리면은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또 다시 시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준비 어쩌면은 5년 10년이 그냥 내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지금 일단 제 임기 중에 마무리를 할 수 없더라도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건의 하나 드리는데요. 예. 일단 3기까지, 3산까지 하시고 잘 하시는 일상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참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추구하는 것 중에서 건강한 복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일산 시민들한테 많이 건의를 받는 것이 그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파크골프장. 그 파크골프장을 좀 많이 만들어야 한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산에서 북부 쪽이고 저 남부 쪽 있는데 일산시에서 그 파크골프 인구를 얼마 정도 예상하냐 그랬더니 850명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파크골프 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지금 그 한 2,000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예, 그럴 겁니다. 뭐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상당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강경, 완주, 저기 김제 그쪽 다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거 가서 밥을 먹고 오고 그러다 보면 여기 어떻게 보면 인구 빠져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그 동쪽이나 서쪽 쪽에 한 2개 정도 뭐 큰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건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좀 시간을 좀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스포츠에 되게 흐름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만 해도 게이트볼 그것이 대단하게 해가지고 동네마다 다 해줬더니만은 그 어르신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텅텅 비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그것도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파크골프가 이제 새로운 대세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망경강하고 이제 북극권 하나는 했고요. 지금 망경강의 제2파크골프장은 바로 인접 고수부지 쪽에 고수부지가 뭐라고 내린 건데 거기에다가 설계까지 다 끝나서 아마 조만간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동북권에 사실은 80 공원 개발 민자국 공원에 아이놀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부족하거든요. 지금 동북권 이제 수각장 중에 수각장 뭐라 그러고 거기 운동장 있잖아요. 그 한쪽에 보면 부지가 18호 부지가 나와요. 나와서 거기를 지금 하는데 더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요구하는 데가 이제 황릉서 요구를 하고 이제 또 서북권에서 요구를 하는데 파크골프장은 계속 확충을 해 나가려고 해요. 왜냐면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계속 조성하겠다. 해보니까 한 군데 평균 한 2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20억 정도면은 시에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수요 나오는데 수에 맞게끔 확충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파크골프 그 클럽 가입하려고 그래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요.
이걸 굉장히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예, 시장에 맞아요. 되게 네. 제가 저한테 들어오니까 그 시장님한테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사 쓸 사람인데 기사를 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대세이기 때문에 저도 뭐 지금 이 나이에 다시 골프 시작을 못할 것 같고 파크골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크골프 클럽에서 다 해보려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올해 입단시에서 그 입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그 3년간 코로나 때 저희 다른 시군들하고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일을 입단을 참 잘했다고 저도 제가 피부로 체감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입단에서 좀 아쉬운 게 입단은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하면 입단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입단 같은 경우는 좀 체류형이 아니라 잠깐 거쳐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각 국별로 브리핑할 때 사람들이 입단 시내를 들어오지는 않아요. 대부분 왕복 뭐 고속도로 근처 쪽에서 돌다가 부안이나 군산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입단 시민들이 방문회를 잡아가지고 해도 마땅히 시내에 오지를 않으니까 그런 관광객이라든가 외국인 이런 부분을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입산시 시장님이 선판 이렇게 하시고 했으면서도 입산은 이렇게 국제대회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스포츠. 근데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도시가 고양시, 춘천 이런 데는 그 스포츠 이미지만 가지고도 그걸 도전하고 했다는 것만 자체 가지고도 도시가 되게 젊고 활동적이고 액티브한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대학생들, 젊은 애들이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국제대회를 함으로써는 그 통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입산에 와서 먹고 자고 그 일을 충분히 자원봉사를 하면서 입산을 알리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입산시가 요새 젊은이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스포츠도 뭐 메카라기보다는 이제 국내 대회는 나름대로 체육회라든가 장애인 체육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는데 좀 이제 색다르게 입산도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이런 부분은 세계대회들, 국제대회들 이런 거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좀 도시 이미지를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한번 개선했습니다. 예, 아이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 체류형 관광은 모든 이제 자치단체들이 고민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도 체류형 관광을 맞추기 위해서 야간 관광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야간 관광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전문화 분산하는 사람들이 결국 야간 관광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입산을 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숙박시설이 필수적인데, 숙박시설 지금 저희 호텔을 저희들이 한 2개 정도 더 추진하고 있어요. 호텔 위에도 2개 정도 더 추진하고 있고, 좀 욕심 같아서는 관광 호텔을 아주 한 5성급만 하고 싶은데, 이게 리스크가 많은 사업이라 본인 선뜻 사업자도 하지 않고 있어서 좀 계속 찾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4성급 이런 이제 비즈니스 호텔급이나 이런 호텔들이 주로 하는데, 그래도 그 속수가 필요해서 한 지금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야간 관광을 저희도 활성화하면은 익산으로 많이 최근 그 숙박 관광이 올 수가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국제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전국대회는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전국대회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는데, 국제대회를 이제 지금 자치단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철인 3종 거기 정도는 국제대회를 지금 했기도 하고 했을 건데, 그런 국제대회 해봤자 규모가 조그만해. 파급효과가 없어요. 규모가 크고 파급효과가 큰 것은 시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최소한 도단위에 가야 되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데, 다른 그 고향이나 다른 도시에는 선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도 그걸 잘 배우겠습니다. 국제대회를 우리가 이제 감당하기에는 좀 우리가 가서 자치단체 될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이즈는 벗어나는 것 같아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관광 관련해서 좀 특이할 것은 우리 그 한옥마을에 뭐 1,000만 원, 올해 1,500만 원 뭐 온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었더라고. 아,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스라고 연계해가지고 지난주부터 그 관광 버스를 지금 운행합니다. 하루에 지금 하루에 몇 번 운행하나요, 이거? 국장님, 의의하셨나?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해가지고 한옥마을에 온 사람들 다 익산에 들었고 그런데 왜 그러면 한옥마을 집밖에 없지 그 한국 정치에 들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와야 그래도 고스락 가서 창습대도 보고 여기 아가페 가서 그 한국 정원도 보고 뭐 그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목격이 잘 되고 있대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옥마을 오는 사람 익산까지 그때 같이 있게 또 가급적에 있는 사람들이 익산에서 잠재할 수 있게 저희들 머리 더 써봐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실로 그냥 바늘이 꼴대가 더했다는 건 상상인데 다른 그 지자체 단체랑 1년 8년 1개월보다는 뭐 비교를 할 수 없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언론에서 그 세계 불인사 신문사들 그 여러 그 언론 쪽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들이고 전주나 전북도 그런 익산에 굉장히 탄력 있고 사람이 이렇게 팀이 잘 두껍게 하는 기사들이 있다는 다른 언론의 어떤 그 평가를 하시고 있습니다. 활력 있는 어떤 익산이 지금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그 2021년도에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왕국 지역에 지금 그 포스트크 이것이 최근에 그 MOU나 협약체계 이전에까지 단계까지 오기 전에 근무살을 하고 있다는 그 여기가 한 5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시민들 국가의 관심이 높아지겠는데 저희도 그 희망을 끊어놓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저를 하고 싶은 하셨겠지만 저는 한번 물면 놓지는 않거든요. 안 물리도 조심해야 돼 다들. 저희가 일단 익산에 한번 당신들 이렇게 그 깃발을 내렸던 것인데 익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협박 반, 하수연 반, 그러면서 뭐 얼르고 달래가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만만치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해보니까 그 7기업이라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끄는 아이까지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 저는 마지막까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물면 절대 안 된다. 어떻게든 이건 해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시점이 돼서 잘 되면은 아마 우리 어른 시민들한테 좋은 소식 전화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게 만만치 않게 삿발을 쉽게 안 잡혀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저는 희망은 놓지 않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부 말씀하신 차기의 조직과 상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것을 너무나 높게 평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 얘기를 내가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들어요. 듣는 순간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구나. 그런데 저는 아직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제가 배반하는 것이 아닌가. 시장 열심히 하라고 뽑아줬더니만은 뭐 개인적인 뭘 위해서 못 했다 이러면은 정말 이것은 시민들한테 헐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정말 이게 양심으로 조금도 그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현재 없어요. 얼굴이 좀 빨개지시네요. 근데 앞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이 끝나고 나니까 내 한국 나라가 70이더라고요. 70이면은
나도 이제 편히 집에 손님들도 보고 좀 친구들 놀러 다니고 나는 그런 생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현재로서 그래서 제 꿈입니다. 제가 포스코 관련해서 질문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현재까지 과거에 토지 매입 문제가 마지막에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혹시 중장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지금 협의 중인 부분들이 다른 대체 토지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대체 문제를 몇 군데 제시를 했어요. 그래갖고 세 군데 제시를 했던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다 할 정도로 결론이 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지금 뭐 어디라고 세 군데는 이제 대충 아실 건데 그 중에 어디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제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세 군데 제시해서 그 중에 한 군데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노조 쪽에서 꼭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있으면은 토론을 한번 해주실까 해서 제가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사 문제인데 특히 하이직 인사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기획 행정 파트 보면 상당히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순환하지 않고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6개월에 보직 이동시키고 어떤 경우는 뭐 2년 있다 하고 그러니까 6개월 한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2년 한 친구들이 가서 옮기려고 하면 기간이 안 돼서 안 옮겨진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6개월에 옮겨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조 쪽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최소한 어려운 부서에 있는 친구들은 순환보직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기획행정파도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들어온 그 자체로 전부 능력을 갖고 있는 건데 왜 그쪽 파트는 계속 순환시키지 않고 거리만 계속 넣는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토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 어려운 그 부서를 잘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 정말 타당한 말씀이시고 저도 인사를 운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시켜야지 그렇지 그거 지나쳐버리면은 사람이 퍼져버리잖아요. 저도 항상 적절히 그걸 봐가면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 퍼질 것인지 이런 것을 제가 봐가면서 저도 당근과 채찍을 부사를 하는데 저는 채찍을 가지고 거의 당근을 놓고 갑니다. 인사를 당근을 놓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렇게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부서에 이렇게 그 휴전문 인사한다는 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건 팍팍을 해야 돼요. 옛날 하나이나 뭐나 이런 데 특정 세력을 구축하는 거. 근데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실 하이직 인사까지는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내가 계장 인사까지는 그래도 책임지고 있는데 계장 이하인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사실 맡기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살펴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철저히 협박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들끼리 그 세력화를 못하게 간 사람이 꼭 그 부서만 가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이번 계기에서 완전히 제가 그 해체를 시켜보려고 시장님 제가 다른 말씀을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노조 집행부에서 꼭 말씀을 해달라고 한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다 모르시는 말씀이 게 누가 있나. 환승센터 있었는데 상황 최대 교통, 저기교통 희망을 보고 많이 시장님도 좋고 시민들도 상당히 궁금하다는 민간 기업 참여가 당초 시에서 제시했던 계획을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 경기 집주라든가 전산적 경기 집주다 보니까 결국 민간 참여 성이 아니고 가서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저희도 궁금하고 시민들도 그리고 지금 이게 연계해서 한다는 게 지금 언제 정도 가능한가? 뭐 아까 시장님이 그동안 어려웠던 것들을 임기 3년 내에 매수 착수하는 거 있는데 아까 환승센터가 시장님 임기 내에 착수가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서 애로가 있는지 이걸 조금
저희가 그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그동안 계획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1단계는 환승센터만 짓는 거, 2단계는 철도 촬영기를 옮기고 그게 복합 문화체조 집으로 만드는 거, 3단계는 유라시아를 가는데 이렇게 해왔는데 1단계, 2단계를 저희들이 한 업체를 배정을 해가지고 한 1조 한 2천억 넘는 가업비에서 이게 좀 추진하기로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경제 상황이 바뀌니까 그 업체가 굉장히 버거워해서 그러면 일단은 분리해줘자. 그래가지고 국가환센터만 지금 하는 걸로 그것은 상당히 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2단계는 일단 곧 해놨다가 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저는 거기에 사실은 스타필드 정도 하나 좀 집어들려고 그래요. 그 정도는 해야 2단계 선포를 하기 때문에 2단계를 지금 스타필드부터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다음 단계 1단계만큼은 임기 중에 착공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단계는 임기 중에 착공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만들어 보고 했는데 그렇게 기업들한테 큰 부담 주지 않고도 저희들이 그 기업 유치를 할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 철도공사하고 시설공사 거기 오신 저희들 협조를 잘하고 있는데 1단계 정도는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가 공무사업하고 혁신지구라는 사업을 지금 이번에 다시 또 공모 신청을 했거든요. 그 사업하고 보면 지난번에 우리 환센터 시범지구 선정받은 그 10% 저희들이 보유를 받고 200억 정도 벌어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혁신지구도 한 10% 이상 또 별도로 중국에서 보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수익성이 높아진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좋은 한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는 대관법이 사실 통과가 못해요. 대관법을 통과하면 국가환경센터는 50% 그냥 지원되고 있다. 근데 이제 대관법이 되면 2단계로 그냥 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관법이 피해서 저렇게 지금 매달려 있는데 어제도 그 원장관님한테 강하게 어필을 했고 원장관님도 뭐 거기서 국회에서는 뭐 자기가 뭐 일단 제가 답변을 못하지만은 하여튼 전략부터는 그것이 필요하다 해야 되겠다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거든요. 대관법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전유법인자는 익사법인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완전히 익사법이에요. 그것이 되면은 제일 혜택 볼 때는 익사입니다. 그 철도 사업이 그동안 우리 철도 사업이 거의 국가 보조 없이 그냥 우리 자치단체가 맨 땅에 해대는 식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서득거렸던 거예요. 근데 철도 사업은 등치가 다 크지 않습니까? 그저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행이 걸렸는데 사실은 대왕법을 피면은 뭐 2단계까지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보고 그것 때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그것은 일단 1단계는 임에 착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내년 국가 예산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기재부에서 이제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이게 보냈는데 기재부에 다시 또 재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추가 사업을 이제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 예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추가 사업에서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그 하나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내년부터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예산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저희들이 정부를 해가지고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체에서 조정을 해서 기재부 올라갔는데 사실 기재부 지침 주기를 30% 절감을 지켜라. 그렇게 하고 지침을 줬어요. 그러면은 거의 뭐 이건 살인 사건 뭐라고 해야 되겠어. 학살 수준이거든요. 이게 예산 30%라는 것은. 그런데 저희는 자연스러운 것이 신규 사업은 딱 하나 죽었더라고요. 딱 하나 죽었고 나머지는 다 기존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100억 주는 것을 70억으로 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은 다 사놨더라고요. 저는 그 딱 소식을 듣고 내가 우리 역점 준 것이 신규 사업을 지켜라. 단
1억이라 2억이라 좋으니까 신규 사업 돼야 내년도 내후년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신규 사업은 다 선방을 했어요. 선방을 하고 기존 사업들이 조금 그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금액이 우리는 30%까지는 안 됩니다. 30% 지금 계산 안 해봤죠? 얼마 들었는지 한 10% 주나? 지금 삭감된 게 2% 들었어요. 2%? 2%밖에 안 됐나요? 난한 10% 줬지만 하여튼 정말 우리 공무원들 발빠르게 잘 대응을 해가지고 2% 줬는데 그것도 세계는 국회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을 다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다 지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신규 사업 하나 그 삭감된 게 뭐였죠? 식품문화국가. 두 개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데 사실은 우리도 이제 아픈 사업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래 국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거기서 골라서 이렇게 삭감한 거다.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자도 문제는 그때 저희도 지금 거기에 우리 특례를 한 30개 냈나요? 그것도 냈는데 뭐가 반영됐는지는 지금 뭐 보안이라 해서 공개는 안 해요. 공개 안 했는데 우리 익사기 씨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특자도 거기에 꼭 반영해야 되는 관심 못 지키는 것이 뭐가 있나요 지금? 우리 한번 거기다 좀 들고 있는 거죠. 거기다 들어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이제 많이 선별했지만 정부에서 지금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이제 바로 앞서간 게 강원도 특자도 법이기 때문에 강원도 특자도의 인정을 범위만큼은 우리는 일단 먹고 들어간 거 아니냐. 거기가 플러스에 이제 전라북도 특자에 받는 거 아주 당연하고 우리는 조금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뜨거운 생산적인 질문과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 10분만 더 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은 50분 정도 더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아닌데요. 예.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예. 우리 기관님들이 참 고생 많으신데 이번 선물 같은 거 사고 싶지 않는가요? 내가 지금 근처도 그 질문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선물분들 프레드도 물어보질 않네요. 이번에 미국 특가는 시급적절하게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기가 보면 물론 있는 직접적인 계기는 우리가 컬버시하고 자매기는 40주년 기념 가는 김에 지금 저희들이 돌아왔었는데 2단계를 어떻게 우리가 끌어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일정을 이제 확보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가길 잘했던 것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부군이 돌아오고 있다. 이게 들어서 우리 익산이 정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합니다. 한류 얘기를 들었잖아요. 한류에 제일 첫 번째로 한류 팔았던 것이 음식이더라고요. 케이크인데 식품 크루스터가 지금 세계 식품 수도를 시향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는 국내에 머물러 있다 1단계에서는 2단계는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보니까 이게 정말 말 막는 것이 아니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옛날로 한식들 옛날에는 우리 한국 음식들 가면은 사람 어디가 다 찾아줬어요. 아시아 마트가 있잖아. 아시아 마트. 지금은 주류 사회 매장에 한국 식품들이 다 지금 진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반가운 소식을 보면 옛날에는 우리 한국 식품이 미국 사회에 가더라도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끔 입맛 조금 순하게 한다 할지 뭐 싱겁게 한다 할지 뭐 이렇게 해서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품도 있고 진짜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그 상품 두 가지를 진열을 딱 하는 걸 제가 봤는데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끔 하는 것은 거의 안 팔려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그것을 사람들이 찾아요. 왜 그러니 한국 사람들 도대체 입맛이 뭐냐? 뭘 먹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쉽게 말하면 알고 싶은 거예요.
주류사회. 옛날에는 한인사회나 이렇게 교회는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문화했었는데 지금은 주류사회 사람들이 한류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 그것이 첫 번째 반가운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저도 처음에 그 부지사할 때 지금 그러셨다고 여기 기업유치한다고 회의 많이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빈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사기 분양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10분 끌렸다가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번에는 제가 기업체 간 데마다 보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10분 끌렸다. 10분 끌릴 때 거의 다 알고 있고, 어떤 데는 한 발 더 나가서 10분 한국의 거점을 10분 끌릴 때도 자기들이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오는 데가 많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가면서 해외 수출을 맞췄기 때문에 코트라하고 AT 그 농산물 수출은 AT가 전담하는 거고, 코트라는 전 상품을 전담하는 아니니까 두 개의 기관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아주 희망이 부풀어있더라고요. 앞으로 한국 식품 이제 때가 왔다, 기회가 왔다. 그래서 정말 물 들어올 때 놓져야 되겠구나. 이 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10분 2단계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느냐. 본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은 2단계는 29년도에 시작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2단계는. 29년도에 철사학을 뜨는 건데, 그것도 우리 계획대로 잘 됐을 때. 그랬는데 지금 현재 2단계를 두면서 결국에 정부에서 얼마나 몰아붙이는지 2028년도까지 중공을 하는 거죠. 26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28년도에 중공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4, 5년이 땡겨져 버리고,